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 중에 최근에 큰 변화가 몇 가지가 보여가지고 두 가지 정도 같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봤던 그런 증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변해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영국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작년 10월에 영국의 LDI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거로 이제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터졌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나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었고,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까지 전환이 됐다. 예상치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바닥을 찍고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량이 증가를 했더라.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에너지를 영국이 수입해서 대륙에다가 반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들어서 저희가 살펴봤었고, 그랬더니 실제로 벨기에와 네덜란드로부터 원래는 순수입 국가였었는데 순수출 국가로 탈바꿈을 했더라. 그래서 실제 미국으로부터 영국은 미국의 에너지를 미국은 앞으로 유럽으로 에너지를 팔고 싶어하는 국가인데, 영국과 기타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LNG선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영국 외에도 또 튀르키예도 비슷한 그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편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CPI가 3%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이제는 금리 인하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바로 슈퍼 엘니뇨인데요. 최근에 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슈퍼 엘니뇨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엘니뇨라는 거는 무역풍에 의해서 거대한 난류가 태평양 서쪽으로 흐르던 것이 뭐 동쪽으로 역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엘니뇨가 로 인해서 기상이 변하게 되면 이 알래스카나 캐나다, 인도, 중국 이쪽에는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쪽에는 건조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쪽에는 이제 건조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남미 쪽에서 건조, 뭐 고온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인도, 동남아, 호주 이런 곳들이 이제 고온 건조로 이제 가뭄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남미와 미국의 중서부 등이 이제 폭우와 폭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보통 엘니뇨 하면은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0.5도 정도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2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 만큼 상당히 이제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게 일어날 걸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위험 요인은 바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니뇨의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뭐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갑작스럽게 반영되면서 뭐 급등락을 연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예의주시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일단 담아보게 됐고요. 실제 멕시코에서는 지금 40도 이상 계속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열사병으로 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올해 49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폐사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이제 밀수출국 2위가 이제 미국인데 여기 최악의 흉작이라서 평년에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동남아 호주 등도 이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물가를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가 에너지와 곡물인데, 에너지 가격은 지금 조금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잡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곡물은 다시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겨울에 유럽에 에너지난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미 겨울이 되기 전에 유럽의 국가들은 에너지 천연가스 저장고에다가 미리 천연가스를 모아놓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9월, 10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겨울에 생각보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천연가스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 급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예상보다 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예상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이런 농산물이나 곡물들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곡물 가격이 튈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뭐 예상보다는 낮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옥수수, 뭐 소맥, 대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페루 쪽에서는 쌀, 망고, 원당 커피,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엘니뇨로 인해서 이런 곡물들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엘니뇨 외에도 이 곡물 협정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오늘이 15일이니까 내일 모레인데,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오데사를 점령해서 거기에서 곡물을 못 빼오게 막아놓고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전쟁 때 오데사까지 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전 세계 최대 곡물 수출 루트인데 거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일단은 수출은 할 수 있게끔 곡물 협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7월 17일 날 만료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러시아가 다시 이 곡물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협정이 되면서 이렇게 2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엘니뇨와 이 러시아의 곡물 협정 탈퇴, 이런 두 가지 이슈는 우리가 물가가 그냥 떨어질 걸로 막연하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22년을 기점으로 떨어지던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충분히 지금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동 진행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양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심어놨어요. 이것들을 예상을 해서인지, 예상을 했겠죠. 예상을 해서 뭐 이걸 굳이 공장으로 치자면 공장 가동률이 5년 평균 91%였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9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겨울 밀 같은 경우에 81%였는데 82%, 76%였었는데 91%까지 대두의 파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지난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곡물도 자체적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또다시 수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 말하는 목표 물가가 2%입니다. 근데 음식료가 차지하는 PC 구성 요소에서 음식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곡물 지수가 20%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PC가 또 3%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에너지 가격이 또 하락하고 또 다른 요소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그 밖에 다른 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문제 이슈가 생길 거고 아마도 지금 현재 연준에서 그 얘기한 올해의 최고 금리 수준이 5.75% 상단 기준 5.75%고 지금 5.25%거든요. 한 두 번 정도 더 올려서 5.75%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점차 하락할 걸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더 올라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뭐 점도표나 또 CME에서 보여준 패드워치 같은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그냥 저것만 보고선 믿고선 갈 수가 없는 게 이게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서 신문에서는 뭐 마치 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